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저희 어머니하고 화상통화를 합니다. 어머니는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일요일 오후 8시나 9시 넘은 시간에, 저는 로체스터에서 토요일, 일요일 오전 7시나 8시 넘은 시간에 시작해서 평균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화상통화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할 얘기는 없고요.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아침에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어머니 보시는 TV 프로그램을 켜놓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는 그렇게 이렇게 그냥 같이 있는 것처럼 떠드는 거예요. 수다를 떠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TV가 주방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TV를 켜놔요. 켜놓지만 소리는 꺼놔요. 뮤트로 합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프로그램 얘기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오늘은 그 아시안 게임 때문에 한국하고 홍콩하고 야구 경기가 있었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그걸 켜놓고 보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는 약간 지루하셨나 봐요. 채널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에 정착하신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돌싱들이 만나서 커플이 되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걸로 보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이제 저도 다시 화면은 그쪽으로 바꿔놓고 집중을 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엄마 얘기만 듣는데, 갑자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야야야, 여자가 애가 3명인데, 아이고, 남자가 저 여자랑 사귀려고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엄마, 저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아니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네. 미국에서는 뭐, 둘이 좋다고 하면, 보통은 그 좋아하는 사람의 애도 정말 그냥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고 보니까 갑자기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이제 한국 사회도 많이 바뀌어서 그 재혼 가정이 조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혼 가정에 대한 인식도 옛날하고 다르고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새엄마, 새아빠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사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그 새엄마, 새아빠가 안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에 대한 어떤 기억이 생생한 와중에도 재혼이란 이유로 새로 들어온 배우자를 엄마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이런 강요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엄마, 새아빠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안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변에서 제 경험, 그 주변인들 경험을 보니까 애들 나이가 어려도 엄마나 아빠가 새로운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름을 불러요, 편하게. 그냥 한 집의 가족처럼 사는 일원이지 꼭 아빠라고 생각해야 할, 엄마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빠 역할을 해주고 엄마 역할을 해주는 건 맞지만 강요가 없어요. 이름을 불러서 그냥 편하게, 편한 식구로, 구성원으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한국이 지금 많이 바뀌었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재혼 가정이 되면, 이,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분들이, 새로 이제 법률적으로 손주가 된 그런 애들도 굉장히 사랑으로 아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엔 미국이라고 해도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 7, 8년 전에 겪은 건데요. 제가 겪은 게 그게 뭐였냐면, 그때 하이킹을 가고 있었는데, 하이킹에서 이제 처음 본 분들하고 로체스터 지역을 이렇게 걸으면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같이 걷던 분이 저보다 약간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아들이 결혼을 했다고. 그런데 여자분이 굉장히 나이가 더 많대요. 그래서 그분의 아드님은 한 30대 초반이나 된다고 하면 그 여자분은 재혼의 경우였는데 이전 결혼해서 딸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그 딸은 대학생 나이에 딸.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아들의 결혼을 통해서 그냥 대학생이 된 손녀가 그냥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그 가족 모임에서 법률적으로 된 손녀를 대하는 게 좀 편치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 아들이 엄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들의 와이프 이름을 뭐 캐시라고 할게요. 엄마, 캐시가 내 아내예요. 캐시가 엄마 며느리. 그러면 캐시가 데리고 온 딸은 결국은 제 딸이고 엄마의 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편하게 잘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한테 전달을 하실 때 약간 그 아드님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를 하면서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같아요. 아무리 한국하고 약간 사회가 다른 미국이라도 서로 왕래가 없으면 그런 감정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분의 아드님이 결혼을 했던 여자분께서 저하고 같이 하이킹했던 그분하고 그 캐시라는 분이 가명으로 캐시라는 분이 그분하고 약간 이렇게 서로 왕래가 좀 자주 있었고 관계가 좀 좋았다고 하면 당연히 그 캐시라는 분이 데리고 온 딸도 소녀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좋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법률적인 관계든 아니든 간에 서로 왕래를 자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어떤 관계가 약간 돈독해지고 아니고 이게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한국에 가끔 가면서 역시 친구랑 좋아.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만났다가 또 만난 것처럼 아주 편하다라고는 하지만 서로 이렇게 줌이나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서로 대화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한국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예전보다도 친구들하고 좀 자주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영상은 한국과 그 미국에 있어서 재혼 가정에 있어서 호칭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 그리고 호칭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재혼 가정이든 법률적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든 아니든 간에 결국에는 서로 지속적인 왕래가 있어야지 관계도 돈독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 채널에 대해서. 주변에 좋아하는 분인데 자주 연락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그분이 아마 연락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